자, 축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역시 정배들 많이 좀 터지고 있고. 뭐야, 뭐야 이거? 음, 터지고 있고 뭐 그런 흐름인데 오늘 1회차 맞죠? 2회차구나. 오늘은 5경기밖에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될 것 같은 역시나 그런 날이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좋아 보인다고 보실 만한 것들 중에 위험한 것들도 있어 보이고 해요. 그런 것들 일단 짚어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축구 저 무승배모 봤어요. 무승배모 별로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스부르 투르와. 아마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 배당 왜 이렇게 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이즈고, 저는 이 배당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낮게 준 감은 있는데 그래도 한 1.8 조금 넘게는 줘야지. 그런 느낌인데 1.7이 좀 너무 낮긴 한데 뭐 요 정도 사이즈의 배당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제가 직접 여기 파리 원정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력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애초에 지난 시즌 잘했잖아요. 전력 자체가 뭐 팀 몸값도 그렇고 리그왕 내에서 한 중위권 수준은 돼요. 근데 시즌 초반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스트라스부르였고, 그러면서 실점이 너무 많았죠. 수비 라인에서 조직적인 압박이나 밸런스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전방에서 파괴력은 어느 정도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살아 있었는데 운이 좀 따르지 않고 수비 라인은 무너져 있고 성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었어요. 이겨야 될 만한 경기를 잘해놓고도 항상 못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1승밖에 없이 처참한 성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휴식기에서 사실 직전 경기가 8이었어가지고 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좀 붙어봐야지 이게 스트라스가 후반기에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전반기에서 이번 시즌에 드러냈던 문제점들을 고치지 못했는지 좀 판단을 할 텐데, 직전에 어쨌든 8위 상대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전력적인 열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 경기 한번 그래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트로아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한 약체로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순위 자체는 투르와가 더 높고 스트라스에서 지금 2승이나 더 챙겼긴 합니다만 이거 3승 중에 2번이 상대 퇴장이 있었어요. 원래 리강이 퇴장 많은 리그긴 하잖아요. 근데 투르와 같은 경우는 상대 퇴장에 대한 이득을 좀 많이 챙겼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3번인가 4번인가 뭐 다진 경기도 퇴장으로 이겨버리고 뭐 그랬던 경기도 모나코전 대표적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고 휴식기 이후에 어쨌든 직전 경기 홈 경기였죠. 낭트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력 솔직히 개판이었어요.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이거는 투라가 직전기 홈이었는데도 낭트 상대로 그 정도로 안 좋았던 경기를 보여줬었고, 스트라스가 그래도 기대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 또 공격력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들, 수비 라인의 밸런스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투란 공격력이 어쨌든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스트라스는 승리에 지금 상당히 목말라 있는 타이밍이고 요거는 홈 쪽으로 저는 찌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스트라스가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루와 역배는 없어 보이고 승 아니면 무사이즈라고 봅니다만, 이거는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후반기에 좀 조금은 더 올라올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승 쪽으로 찌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전히 스트라스가 부상자들, 수비 쪽의 부상자들은 조금씩 이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라인업적으로 구축은 어느 정도는 해도 물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능한 상황이고, 트루아가 마마발데가 여전히 빠져요. 공격 쪽에. 지난 경기도 빠져 있다 보니까 전방에서 찬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주포가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정 경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스트라스 쪽으로 보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2대0 봅니다. 1대0, 2대0. 뭐 마인까지도 뭐 불가능한 사이즈는 아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어서 오세요. 두 번째 1대
랭스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경기예요. 제일 어려워. 이거는 진짜 어디로 튀어도 일단 이상하지 않고, 뭐 릴 같은 경우는 나폴리에서 임대온 공격 쪽에 이제 우나스 빠져 있고, 랭스도 뭐 수비 쪽에 몇몇 부상자들이나 요렇게 일단은 가져가고 있는데, 미드필더 쪽 로테이션자 한 명 빠져 있고 요 정도인데, 둘 다 괜찮거든요. 둘 다 흐름도 그렇고 경기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팀들끼리 만나서 어려워. 그래도 홈 쪽에 릴, 이 조금 더 손이 가는 거는 저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랭스 여러분들 전력이 진짜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랭스가 지금 4승 8무 4패로 이게 뭐 당연히 그래도 릴 쪽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몇 경기야? 16경기잖아요. 16경기 중에 랭스가 6경기 퇴장이었어. 근데 이 정도 성적이요. 그래가지고 랭스 같은 경우는 감독을 중간에 경질을 했었죠. 10월 중순인가? 그때 당시 10경기에서 6경기 퇴장이었거든요. 경질을 해버려서요. 그리고 임시감독 체제로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새 감독이 밑에서 끌어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정확히 10월 보자. 헷갈리니까 기록을 보겠습니다. 10월 아마 중순이니까 15일 로리앙 원정 요거부터 지금의 감독이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3승 3무예요. 물론 상대했던 팀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뭐 로리앙, 옥세르, 뭐 브레스트와 낭트, 몽펠리에, 그리고 직전 경기 렌까지 뭐 이런 팀들을 상대했던 건 분명한데, 어쨌든 전방에 발로건의 아스날에서 임대온 발로건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순도 높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고, 측면 쪽에서도 뭐 이토주냐라든가 빠른 자원들을 바탕으로 카운터도 상당히 능하고요. 수비 라인의 밸런스도 지금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전적 보세요. 지질 않아. 어찌됐든 릴도 우리 그 휴식기에 있었던 12월 자체를 상당히 잘 준비를 했었고, 직전 경기는 조나단 데이비스까지도 교체로 투입하는, 어떻게 보면 강심장 아닙니까? 원정 경기인데 그 주포를 교체로 투입하다니.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올라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승부가 나던 양 팀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경기가 한쪽이 시원시원하게 뭐 이기거나 그런 경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조금은 타이트한 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측이. 뭐 랭스 프렌을 봐도 솔직히 인정이고요. 그래도 뭐 직전 경기 주포를 조나단 데이비스를 이제 로테이션 체력을 좀 아껴줬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릴 쪽을 봐도 무방해요. 릴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월드컵에서 외야 같은 애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반기 충분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경기다. 배당이나 좀 튕겨서 던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양 팀 다 전방 쪽에서의 공격진들은 폼이 괜찮아요. 랭스도 그렇고 릴도 그렇고 믿을 만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서 서로 한 골씩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득점이나 이런 쪽의 접근이 어떨까,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브랜트포드 리버풀. 자, 일단은 오늘 경기 이제 1월 1일이 현지 시간으로도 지났기 때문에, 리버풀이 또 최근에 PSV 아인토벤에서 이제 각포를 또 데려왔죠. 월드컵 때 네덜란드의 이제 선봉에 있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골들을 득점도 했었기도 하고 뭐 어떻게 저걸 넣지 싶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리버풀의 문제가 다윈 누네즈가 만드는 찬스를 살리는 비율이거든요. 그게 떨어지거든요. 누네즈가 엄청나게 전방 쪽에서 휘젓고 뭐 하면서 많은 찬스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거를 마무리 지원 수준은 내가 살라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뭐 그밖에 뭐 조타나 또 루이스 디아스 뭐 여러 공격 자원들 부상이었는데, 그래서 뭐 체인벌린 구데이 같은 놈, 뭐 파비오 카르발료, 어, 말도 안 되는 신인 다 날려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각포, 또 월드컵 때 각포가 보여줬던 결정력을 기대했을 때 리버풀의 공격력은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또 경기인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첫 경기고 해서 선발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출전에 대한 부분은 뭐 클럽 감독이 언제까지 준 만큼 뭐 후반에 교체로든 이렇게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브렌트포드는 뭐 여전한 부상자에서 오늘 조금 걱정되는 게 아이반 토니가 직전 경기 부상이 있었거든요. 근육 부상이 있었는데 약간 경미한 부상이어서 불투명이야.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전방 쪽에서 많은 찬스들을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만 역시나 떨어진 미드필더진에서의 이제 활동량이나 조직적인 압박,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상당히 많고 수비 라인에 있어서도 직전 경기 레스터 메디슨까지 없는데도 상당히 좀 솔직히 일반승도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죠. 몇몇 찬스를 레스터가 좀 잘 살렸더라면 혹은 메디슨이 있었더라면은 못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인 만큼 만약에 토니가 또 역시나 뛰어준다면은 요즘 브렌트포드 홈 장난 아니고 폼 자체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리버풀 뭐 여전히 부상자입니다. 얘네들도 여전히 빠져있는 애들 직종이 똑같아요. 파비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직전경기 빠졌거든요. 오늘은 좀 띄워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르미노, 밀러, 뭐 로버슨도 몸 상태 별로 안 좋아서 뭐 엘리엇까지 미드필더 쪽에 불투명에 떠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인데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포의 합류, 파비뉴의 출산 버프, 리버풀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 라인에서 실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뭐 불안합니다만 전방 쪽에서의 파괴력은 분명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물론 레스터 상대로 자책골 2개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회 창출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었고 뭐 또 그런 찬스에서 자책골까지 터졌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바는 뭐 설명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다득점 봅니다. 이승욱 이렇게 보고요. 랜데 니스 일단은 두 팀 다 재개 이후에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랭 같은 경우는 랭스 원정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3대1로 패배를 했었고 니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랑스 상대로 물론 홈인 걸 감안해야겠지만 잘 싸우면서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갔습니다. 지금 니스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렌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 랭스 대 렌 경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니까 렌의 모든 성적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렌은 일정빨이 심하다. 그냥 전적 켜놓고 상대팀들만 봐도 이길 팀들만 이겼어요. 이길 팀들만. 나머지 팀들 어떻게 다 못 이겼어요. 얘는 이겨야지 하면 이겼고요. 아 얘는 좀 빡센데 하면 다 못 이겼어. 아작시오, 브레스트와 옥세르, 스트라스부르, 낭트 이번 시즌 뭐 개판이었잖아요. 리옹 감독 바뀌고 데뷔전, 앙제, 몽펠리에 전패 시절에 툴루즈 얘네 상대로 이겼고요. 로리앙, 모나코, 랑스, 뭐 투르와 마르세유, 릴, 직전경기 랭스까지. 아 이거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는 하나도 못 이겼어요. 특히나 직전 경기 랭스전에 진짜 못했어요. 공격적으로 아예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트피스 한방 프리킥이었나 코너킥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그거 헤딩 마무리 그거 하나 빼고 아무런 장면도 만들어내지 못했었고 니스 같은 경우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선수들의 뭐 임대 아스날에서 이제 페페 리강을 씹어먹었던 페페를 임대를 하거나 뭐 바클리의 합류나 뭐 램지 물론 램지는 오늘도 좀 출전이 어려워 보이긴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좀 수혈을 바탕으로 성적이 상당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직전 경기 랑스라는 어려운 또 리그 어제 파리까지 잡았잖아. 상대로도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만큼 저는 랭스의 이 홈 성적은 앞으로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선상에 있는 오늘 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니스 프렌 저득점 봅니다. 1대0 혹은 1대0 니스승 아니면 1대1 무승부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뭐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렌 같은 경우 산타마리 여전히 부상이고 니스는 뭐 램지 뭐 오른쪽 백이나 뭐 그밖에 몇몇 자원들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양팀 다 전력적으로 아주 큰 누수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니스프렌 언더 보고요. 다섯 번째 몽펠리에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뭐
아니 몽펠리아하고 직전 경기 뭐 로리앙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곤 하나 뭐 어제 랑스와 앙제와의 경기를 봤듯이 사실 뭐 로리앙을 잡았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반등이나 이런 사이즈는까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뭐 로리앙이 앙제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건질 게 거의 없었고요. 마르세유가 직전 툴루즈전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수비 라인이 좀 흔들리는 부분은 있었고 그런 식의 좀 불안함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몬펠리아는 어쨌든 두 골이나 뽑으면서 공격 쪽에 그래도 득점포로 가동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득점을 예상을 하고요. 다만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 고전했던 구간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유럽 대항전 병행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그 챔피언스리그 조 자체가 워낙 어려웠잖아요. 마르세유가 뭐 프랑크푸르트의 토트넘의 한 팀이 어디였죠? 스포르팅 거의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마르세유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토트넘이 해버려가지고 이겨버려가지고 유로파로 떨어지는 건데 그냥 아예 탈락을 해버렸던 뭐 멍청한 일화도 있었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 마르세유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초반에도 유럽 대항전 병행하기 전에 마르세유는 거의 전승 페이스였고 병행하자마자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리그만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타이밍이고 물론 이제 다음에 컵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 뭐 홈에서 그냥 개똥팀 만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승리 자체는 그래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부상자도 직전 경기 빠졌던 아릿 여전히 빠지고 뭐 미드필더 쪽에 귀행두지 정도 불투명인데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바 그리고 마르세유 순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